부산 해운대 교차로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몰고 질주해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운전자에 대해서 경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심장병과 뇌질환 등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 김 씨가 어제는 약을 먹지 않았으며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에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주말 부산 해운대에서 벌어진 광란의 질주. 이 사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던 자동차가 파란 신호등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달려와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을 들이받은 사건이죠. 자그마치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교통사고였는데 애초 운전자가 술을 마신 거 아니냐, 마약을 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습니다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뇌전증이라는 질환이 원인이 된 게 아닌가. 경찰은 지금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만약 이게 원인이라면 문제가 간단치 않은 거죠. 대체 뇌전증 환자가 어떻게 자유롭게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는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오늘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운전자를 조사 중인 담당 경찰입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교통과 김정철 과장 연결을 해보죠.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스키드 마크가 전혀 없었던 건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도심 한가운데 대로에서 신호등이 파란불인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한 번도 안 밟고 그냥 시속 100km 이상으로 쭉 달렸다는 거네요. 예, 빠른 속도로 그렇게 달린 것으로 지금 조사됩니다. 그 제정신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운전자는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진술합니까? 운전자는 그 당시 상황에 기억을 지금도 못하겠다. 지금 그렇게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못하겠다? 언제부터 네,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지? 언제부터? 사고가 나기 전부터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또 사고 난 이후에 자기가 깨어보니까 그렇게 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사고가 나기 전이라 하면 그러면은 그 들이받기 직전을 말하는 겁니까? 어디서부터 기억이 안 난다는 건가요? 위치가 한 500m 후방에 보면 예. 그것도 신호대가 하나 있는데 예. 그 뒤쪽부터 기억이 안 난다 그러죠. 그럼 그 횡단보도도 아니고 500m 뒤쪽 신호등부터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그렇지. 그러니까 500m 전부터 기억이 안 나고 병원에 도착해서야 깨보니까 내가 병원이더라. 그렇지요. 자, 그렇다면 차라리 술을 마셨다거나 이 사람이 마약을 한 거라면 사건은 훨씬 명료해지는데요. 문제는 검사해보니까 술도 안 마시고 마약도 안 했다면서요. 음주는 음주 감지를 해봤는데 안 나왔고, 예. 마약 부분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마약 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 뇌전증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다는 걸 발견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쉽사리 납득이 좀 안 가니까 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뇌전증이라는 병으로 치료받은 진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병원에 작년에 자기가 이런 비슷한 증시가 있어서 진단을 해보니까 근데 자기는 분명히 의사의 진단명이 뇌전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술도 안 마시고 마약도 안 했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하고 경찰이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전에 병원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사를 만나보니 이 사람이 전에도 유사한 경험이 있다, 깜빡깜빡한 경험이 있다라고 의사에게 진술을 했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확보하신 거군요. 그렇지. 예. 언제쯤 그럼 그 질환으로 병원을 그렇게 찾았답니까? 의사를 상담했답니까? 이 질환과 관련되는 것은 작년 9월경에 갖고 어느 정도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그 2달 뒤 의사가 그 처방을 했다 그러네요. 예. 방금 얘기한 뇌전증, 뇌질환의 일종이라 그랬어요. 그렇군요. 11월에. 그러면서 그때 의사에게 말하기를 나 운전하다가 이렇게 깜빡깜빡 정신을 잃는 경우가 있다라고 상담을 했단 얘기예요. 자기 진술을 그 비슷하게 그런 취지로 했다는 것이죠. 취지로 의사에게. 혹시 이 사고를 벌인 후에 일부러 지금 질환이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속이려고 말할 가능성 같은 건 없습니까? 우리가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럴 개연성도 있고 아닌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문을 열어놓고 예. 조사를 해요. 지금 그래요. 어떻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예요. 예. 뇌전증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 사건이 바로 그것 때문인지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란 말씀. 그렇죠. 예. 뇌전증과 이 사건이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근데 이 운전자 과거에도 보니까요. 이상한 운전을 한 경력이 있어요. 뭐냐면 보행로, 그러니까 인도를 타고 운전을 한 기록이 2번 있더라고요. 보험 쪽에서만 보험 하지 않는 기록. 추정됩니다. 뭔가 어디에 부딪혀서 뭐 부서졌거나 이런 게 있어서
보험을 신청했고 그래서 보험 기록에 남아 있는 거군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혹시 원래 이상한 운전을 즐기는 사람 아닌가요? 기행 운전을 즐겼던 사람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정도 하려면 그만한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 현재로서는 그만한 동기를 현재까지는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수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은 아직 수사 안 하신 거네요, 경찰에서. 이 이상한 운전. 자기 일관되게 계속 진술을 예. 기억을 못하고 있다. 그냥 기억 못하고 있다 그 소리만 해요. 예. 예. 이 과거 운전 경력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에 들어가지 않은 거고요. 그분 수사를 좀 보다 더 자세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운전자가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이런 일을 해서 지금 17명이 다쳤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말을 좀 아끼고 있습니다. 특별한 반응이 없어요. 근데 지금 말을 아낄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좀 답답한 게 많은 상황인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찰이 밝혀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네요. 끝까지 좀 고생해 주시고요. 명확한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산 해운대경찰서 교통과의 김정철 과장 먼저 만났습니다. 아직 사건의 직접 원인이 어느 쪽이다 단정할 수는 없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분명한 건 이 운전자가 뇌전증이라는 뇌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을 잃는 뇌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아무 제한 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을까? 혹시 우리 운전면허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린 건 아닐까? 궁금해집니다. 전문가 연결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최재원 교수 연결을 해보죠.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뇌전증이라고 하면 이게 부지불식간의 경련, 의식장애, 발작 이런 게 일어나는 질환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교통법 82조에 정신질환자, 간질 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은 면허 획득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뇌전증은 그럼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정의를 내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예를 들어서 간질 환자라 그러죠. 예. 간질 환자가 있습니다. 그럼 면허증을 제시할 때 신청을 했어요. 예. 신청하면 그분들은 반드시 운전적성 판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을 대비해서 그 판단은 이제 적성검사 판정위원회에 있는 정신과 의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뇌전증이 바로 간질인가요? 그런 것도 또 아닌 것 같아서요. 그렇죠. 그 범위가 조금 좀 다양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명 이야기하는 간질한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교수님 여기서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뇌전증이 바로 간질이 아닌데 바로 간질이면 얘기가 단순해지는데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은 앓고 있는 건 뇌전증이고 예. 뇌전증에서 이게 심각한 단계로 가면 그게 간질이기 때문에 판정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할 부분이고요. 그런데 만약 환자가 아니야, 이 운전면허를 따라온 사람이 저 사실 뇌전증이 있는데 이런 검사 좀 해주세요. 적성검사라고 하면은 그런 판정이 그 회의가 열리지만 그렇죠. 그것조차 숨기고 오는 경우에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만약 그 체크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부분을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그리고 부분이 더 나가서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법에 의해서 보면 이런 간질 환자 같은 경우라든지 내 어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6개월 이상 입원을 하게 되면은 지자체에 이제 통보를 주게 돼 있어요. 지자체에서 이제 정신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청에서 다시 도로교통단으로 그 정보가 또 오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6개월 이상 입원이 아닌 경우들이 문제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법의 사각지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한 번 더 예방 차원이 될 수 있느냐 부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번 사고를 통해서 이런 사고 일어나 버리니까 한 번 더 깊게 한번 제도 정비라든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본인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다른 사람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맞죠. 이게 소주 한 장도 음주운전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엄격히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질환에 대한 면허 관리가 상당히 허술하게 됐던 거네요. 근데 이제 조그만 부분이라도 이분들이 이번 사고처럼 일으키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되는데,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분들이 질환을 이제 앓고 있으면은 정기적으로 약을 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약을 드셔야 되는데, 내가 좀 괜찮으니까 약을 안 먹었어요. 그러면 그 병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되면은 이제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이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법적 제한 보완 체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와 같이 이런 병에 앓던 분이 약을 먹지 않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거냐. 이런 부분도 더 나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 두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가 체크리스트에만 의지하는 이 시스템이 과연 안전한 것인가? 요거 하나 하고 자가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했어요. 혹은 입원을 6개월 이상 했어요. 그래서 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병이 심해지거나 갑자기 다시 도지거나 약을 안 먹었죠? 약을 안 먹거나 이럴 경우는 또 어떻게 걸러내느냐 이런 문제도 남는.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자동차를 그냥 두게 되면 이거는 뭐 달리는 시한폭탄. 맞습니다. 달리는 시한폭탄 맞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주운전이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은 뭐 하게 되면은 사회적 지탄이 많아요. 그렇죠.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말씀드릴 게 정신질환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알코올 중독도 일종의 정신질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사례를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습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증을 제출할 때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법에서는 의사 소견서가 없어도 면허증을 주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음주운전의 경우는 의사 소견서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정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는데 알코올 중독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왜 하지 않는지 이건 분명히 법 제도를 한번 보완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신질환, 뇌질환, 질환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이것은 엄연히 다른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맞습니다.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교수님, 제가 보다 보니까 기면증 있잖아요. 기면증. 그렇죠. 기면증도 여기 어디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면증 환자들이 현재 우리나라 법령상 운전면허 취득에 제약이 없습니다. 아까 그 도로교통법 82조에 의해서 제한 있는 것에 기면증은 안 들어가요? 기면증은 질병이 아닌 거죠. 이것도 하나의 또 병이거든요. 병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봉평터널 추돌에서 4명이 돌아갔지 않습니까? 전세버스 사고요. 그렇습니다. 그분도 기면증의 증상이 조금 있다고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이번 기회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분명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정비를 필요할 때요. 그분의 인권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인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신질환자한테 면허증을 딸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재를 가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또 차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쉬운 부분이 아니고 정부나 민간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아마 여러 가지 결과를 회의를 좀 거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좀 심도 깊게 해야겠네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공론화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꼭 뇌전증 때문인지 아닌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이 문제도 함께 좀 생각해봐야겠다 싶어서 오늘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최재원 교수까지 만났습니다.